우주 최초로 직독직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의학 축서 존버 영단어. 오늘은 49-3강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49-3강의 띠은 추럭을 추락하다, 추럭을 끌다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어근이죠. 어근에 이 추락이라는 표현부터 이 추락까지는 다 유라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추락의 원어민의 사고방식은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끌다. 연필을 끌으면 쓰다. 크레용을 끌으면 뭐요? 그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락의 유마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렉이라는 표현이에요. 질질 끌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죠. 22번부터 34번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는 처음에 잘 배워야지 실력이 업이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 다이어들이 있는 단어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2번째 단어죠. 리트랙이라는 표현이에요. 트랙이라는 표현에 관심을 끌다죠. 근데 리트랙은 뭐예요? 철회하다, 움츠리다가 됩니다.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하면 금방 까먹지만 이해를 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해를 한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리라는 접두는 back, 뒤로 또는 again, 다시의 의미로 활용되는 접두예요. 트랙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끌다, 끌어당기다가 되겠죠. 그래서 리트랙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시 뒤로 끌어당기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과거에 한 말이나 합의, 약속 등을 다시 뒤로 끌어당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그 말이나 합의나 약속을 철회하고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주라라는 표현과 이 cancel이라는 표현이 이거에 동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 거북이가 내밀었던 목을 다시 뒤로 끌어당겨요. 이럴 때 의미가 뭐예요? 움츠리다 또는 오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트랙의 두 가지 의미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전의 명사꼴은 retrac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문맥 예문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 나를 설득을 해서 내가 했던 말을 뭐하도록 retract, 취소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죠. 고양이의 이 클라라는 게 뭐예요? 발톱을 의미하는 말이죠. 고양이가 발톱을 뒤로 끌어당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므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3번째 단어죠. 근데 리트랙이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철회하다, 움츠리다 했죠. 근데 접두를 프로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연장하다의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보세요. 프로가 무엇이냐? 프로는 forward, 앞으로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고요. 트랙은 끌어당기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앞으로 끌어당겨 길게 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시간에 이제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시간을 길게 하다, 오래 끌다 또는 연장하다 의미가 나오겠죠. 근데 해부학 용어에서 프로트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체 일부를 이렇게 길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신체 일부를 길게 한다는 얘기는 신체를 내뻗고 또는 내밀다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맥 예문을 보시면 서스펜스라는 표현이 뭐예요? 불안 상태, 긴장 상태를 우리가 서스펜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불안 상태를, 긴장 상태를 연장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내가 시험에 합격을 했느냐 낙방했는지를 지금 뭐요? 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은요, one stay, 이 stay라는 표현이 뭐예요? 체류를 의미하는 말이죠.
체류를 뭐 했다? 연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24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트랙이라는 표현이죠. 비교적 기본 단어인데 이 단어의 4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 학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트랙이라는 표현은 발을 땅에 질질 끌다의 의미예요. 발을 땅에 이렇게 질질 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걷다 또는 걸어 다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생긴 길이나 흔적을 우리는 트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생긴 길이나 흔적을. 첫 번째 의미가 길, 선로, 경주로, 트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생긴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발자국이죠. 동사로 쓰이면 발자국을 남기다가 되는 겁니다. 또는 자국이나 흔적을 우리는 트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테이프나 디스크의 트랙도 역시 이 트랙을 쓰는 거예요. 네 번째요. 범인의 발자취를 찾다. 그럼 뭐 범인을 추적하다. 또는 뭐가 돼요? 뒤쫓다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 메어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곰이 되겠죠? 곰의 발자국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눈 속에 남아있는 별의 곰의 발자국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레이더로 비행기를 뭐 했다? 계속해서 트래킹, 추적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죠. 트랙 모드라는 표현은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얘기예요. 발자국을 남긴다. 보세요. On my clean floor,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닥에 이 모드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진흙이죠, 진흙. 진흙을 의미하는 말이죠. 발자국을 남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25번째 단어요. 트랙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때는 K가 T죠, T. 24번의 단어는 뭐였어요? 트랙. 이때는 K였죠. 이때는 T입니다. 트랙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끌다, 걷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의미가 걸어다니다. 두 번째 의미는 끌어당기다가 되는 겁니다. 끌어당기다. 이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활용되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관의 의미로 활용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넓은 지역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제 이런 의미가 생겼는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생긴 길. 첫 번째 의미가 길의 의미예요. 근데 신체 내에서 영양분이나 피 등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이라고 그러죠. 관. 뭐 혈관 또는 소화관. 관을 의미합니다. 기본 의미 두 번째죠. 이때 이제 끌어당기다가 적용이 됩니다. 장소의 경계선을 끌어당겨 영역을 넓힌다라는 개념에서 넓은 지역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트랙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대상이 이제 숲에 나와 있죠, 숲이네, 산림지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는데요. 광대한 산림지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이제스티브라는 표현이 뭐요? 소화의, 이런 얘기죠. 이게 소화관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26번째 단어입니다. 트랙터. 이 단어는 뭐, 농기구에 트랙터가 있죠. 그걸 보시기 바라요. 끌다. 트랙이라는 표현은 끌다, 끌어당기다. 5할은 명사와 전묘가 됩니다. 끌다, 끌어당기다.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를 트랙터라고 하죠. 또 견인차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때 인자가 뭐예요? 한자어로 끌어당기다 인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트랙터 잼, 이 잼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교통체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트랙터로 생기는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트랙터 only lane이 바로 전용 차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트랙터 전용 차선을 우리가 만들어야만 한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죠. farm 트랙터, 경장용 트랙터가 되겠죠. 경장용 트랙터가
농가의 창고에, 이 shed는 창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농장 차량 창고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입니다. 트랙터 트레일러 그러면 견인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견인 트레일러가 인어로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째 단어죠. 트레이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트레이스의 명사입니다. 명사. 트레이스가 명사로 쓰였을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트레이스라는 표현은 바로 이 트랙, 유라에서 나온 단어죠. 발을 땅에 질질 끌다. 발을 끌으면 어떻게 된다? 걷다, 걸어다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걸어다녀서 생긴 좌취나 흔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트레이스라는 표현은 좌취나 흔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좌취나 흔적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많이 없어지겠죠.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트레이스라는 표현이 조금 극미량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취나 흔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겠죠. 이 단어가 기록의 의미로도 써요. 자동차 기록 장치에 남아있는 기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트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earlier civilization, 초기 문명의 좌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post-mortem, post-mortem이라는 표현은 바로 검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검시를 했더니 그의 위에 극미량의 아주 적은 양의 독극물이 드러났다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The trace. The trace는 normal heart rhythm, 정상적인 심장 리듬이 정상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때 trace는 바로 기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28번째 단어죠. trace의 동사적인 의미예요. 여기서는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trace라는 단어는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다? 유라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유라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발을 땅에 질질 끌으면 뭐가 된다? 걷다, 걸어다니다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그리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기본 의미 첫 번째입니다. 걸어다녀서 생긴 좌취나 흔적. 여기서 동사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뭐뭐의 좌취나 흔적을 추적하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추적하다. track down. 추적하여 찾아내다. 추적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이제 follow가 되겠죠. 또 추적하여 밝혀내다. 추적하여 밝혀낸 것을 뭐하다? 기록하다. 기술하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의미죠, 여러분들. 기본 의미 두 번째가 뭐다? 유라, 그리다라고 그랬죠? 선을 그리고 긋는 것도 역시 trace라는 동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5번째죠, 여러분들. 지도 그림 등을 투명한 종이 밑에 받쳐놓고 베끼다.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투사하다라고 그러죠. 이런 의미까지 쓰이는 동사, 이 trace.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한 2번만 읽으시면 완벽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문맥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마침내 그 남자를 추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시카고의 한 주소지까지 그 남자를 추적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죠. 그 여자는 이 패밀리 트리 그럼 가계도가 되는 겁니다. 가계도를 추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16세기까지 추적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남자는 지도 위에 나 있는 길을 트레이스 했다는 얘기는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는 지도 위에 나 있는 그 길을 그대로 트레이스, 따라갔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이죠. 그 여자의 책은 그 도시의 역사를, 그 소도시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섹슨 시대에서 현재까지의 그 소도시의 그 타운의 역사를 뭐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기술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29번째 단어죠. 트레일이 되겠습니다. 예, 트레일의 명사적인 의미 이 네 가지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트레일이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다? 트랙입니다. 끌다, 끌고 가다, 걷다, 걸어 다니다가 되겠어요. 걸어 다니다. 기본 의미는 걸어 다녀서 생긴 자국이나 흔적이나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트레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에 연이어나 있는 자국이나 흔적을 트레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냥했어요, 이제. 특히 사냥 때 뒤따라가는 좌치를 우리는 트레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시골의 오솔길, 시골의 시골길, 그냥 산길을 우리는 트레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특정 목적을 위해 따라가는 루트나 코스도 역시 트레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길에 나 있는 뭐요? 핏자국이 되겠죠? 길에 나 있는 핏자국이 됩니다. 두 번째죠. 이 하운드가 뭐요? 사냥개죠. 그 사냥개가 여우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죠. 숲속으로, 관통에서 숲속으로 나 있는 트레일, 오솔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죠. 투어리스트 트레일 그러면 관광 코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30번, 30번째 단어죠. 트레일의 뭐요? 동사적인 의미가 됩니다. 동사적인 의미. 이것도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의미는 뭐요? 걸어 다녀서 생긴 자국이나 흔적이나 좌치나 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범인 등의 좌치를 뒤쫓다. 그럼 뭐요? 뒤쫓다, 추적하다가 되겠죠? 뭐 동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트레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쫓는 개념이죠. 뭐뭐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다니다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동차 등이 달리면서 뒤에 먼지 등의 좌치를 남겨요. 그게 뭐예요, 이게? 뒤에 먼지를 일으키다가 되는 겁니다. trail dust. 뒤에 먼지를 일으키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죠. 경기에서 상대방의 점수를 뒤쫓는다라는 것은 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에서 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레일의 동사적인 의미가 지고 있다, 뒤지다, 또는 뒤처지다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이게 식물에 활용이 되면 땅에 붙어서, 질질 끌다라는 얘기죠. 땅에 붙어서 뻗어나가는 것도 역시 트레일이라는 동사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경찰관은 며칠 동안 그 도둑을 뭐 했다? 뒤쫓았다, 추적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아이는 a trail around after us. 우리 뒤를 줄줄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느릿느릿하게. 우리가 뭐 하는 동안에, 옷을 사러 다니는 동안에. 세 번째죠. jeep. 차죠, 차. 이 지프가 뭐였어요? trailing a cloud of dust. 구름처럼 엄청나게 뭐야?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지프차가 속도를 내어 달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In my direction. 내 쪽으로 속도를 내어 달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뭐였다? 2대0으로 뭐하고 있었다? 트레일링. 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전반전이 끝났을 때. 5번째 보시면 트레일링 플랜트가 뭐예요? 땅에 붙어서 뻗어나가는 식물을 트레일링 플랜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31번째 단어죠.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3가지 의미를 정복하고 가시기 바라요. 트레일러에서 트레일이라는 단어는 뭐다? 트랙에서 나온 단어죠. 뭐다? 끌다, 끌고 다니다. 트랙은 의미가 뭐예요? 관심을 끌다입니다. 끌긴 끄는데 뭐다? 관심을 끌다의 의미도 있어요. 또 ER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명사와 전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끌다, 끌고 다니다, 또는 관심을 끌다가 있습니다. 관심을 끌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차에 끌리는 트레일러, 그냥 트레일러라고 그러죠. 트랙터 트레일러 그러면 견인 트레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트레일러 하우스, 자동차가 끌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트레일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모바일 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들.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고편이라고 그러죠, 예고편. 이 트레일러가 뭐가 되다?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예고편. 문맥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차가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차가 있죠? 근데 그 트레일러는 뭐요? 그 트레일러에 보트를 싣고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레일러 하우스의 주차 지역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째 단어입니다. portray라는 표현이에요. portray. 두 가지 의미예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뭐다? 뭐 그리다, 묘사하다가 되는데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하죠. 연기하다 또는 역할을 맡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POR이라는 접두어는 프로의 변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디 앞에라는 얘기죠. 어디 앞에. 트레이는 유라가 됩니다. 그리다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기본 의미는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그리다가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리다, 묘사하다, depict, 설명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배우가 대본을 행위로 묘사하는 거예요. 배우가 대본을 행위로 묘사하면 뭐 하는 겁니까? 연기하다가 되겠죠? 연기하다, 역할을 맡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portray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예술가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 산의 아름다운 광경의 풍경을 그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판 내내, 트라이얼은 재판이죠. 재판 내내 그는 자기 자신을 victim, 피해자라고 말했다, 묘사했다, 설명했다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온 코넬이 연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시온 코넬이 역을 맡았다가 되겠습니다. 문맥령은 네 번째입니다. 그 소설은, 이 소설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이너 사이드그램 내면이 되겠습니다. 내면. 그 여성의, 고통을 많이 겪은 여성의 이너 사이드, 내면을 상세하게, 섬세하게 묘사를 했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 리오 왕 연기가 되겠죠? 리오 왕 역이 되겠죠? 이것은 이 롤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역할. 그 역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 배우의 리오 왕 연기가 스완송, 마지막 연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스완송이라는 것이 왜 마지막 연기가 되느냐면, 스완송은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백주는 죽기 직전에 아름답게 운다라는 고대의 믿음에서 비롯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33번째 표현이죠. portrait이라는 표현입니다. 32번째 배웠던 portray의 명사구래요. 여기서는 portrait의 세 가지 의미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por은 프로의 변형이라고 그랬죠. 앞에. trait이라는 표현은 뭐다? 바로 그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초상화, 인물사진, 특히 어깨 윗부분까지만 나온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초상화는 사람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상세한 묘사라고도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상화는 대부분 가로 방향보다는 뭐요? 세로 방향이 더 길다가 되겠죠? 이와 같이 초상화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런 괄호 부분보다는 세로 부분이 더 길다란 얘기예요. 세로 방향이. 여기에서 이 단어가 바로 세로 방향의 가로 방향보다 세로 방향이 더 긴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형용사로 활용이 되면 반면에 랜드스케이프는 뭐예요? 풍경화죠. 풍경화는 일반적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풍경화는 이런 식으로 세로보다 괄호가 더 길죠.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그러면 인쇄에서 가로로 긴 배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self portrait 그러면 자화상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는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가 되겠죠. 뭐를 입은 제복을 입고 있는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프랑스 궁전에 대한 궁전 생활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portrait 옵션 그러면 세로로 길게 배치하는 옵션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예요. 뭐 할 때? 인쇄를 할 때. 네 번째입니다. landscape 옵션 그러면 뭐가 돼요? 가로로 길게 배치하는 옵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34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trait이라는 단어와 traitor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trait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여기서 그리다가 되죠. 그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림을. 각각의 그림은 각각의 특색이 있겠죠. 예를 들어 돼지를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립니다. 돼지의 코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림마다 각각의 뭐가 있다? 특색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trait이라는 단어는 특성, 특징, 특색, 특질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traitor라는 단어는 trait과 어원이 다릅니다. 스펠링은 똑같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원이 완벽하게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traitor에서 이 출하가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trans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trans라는 표현은 바로 across, 가로질러 또는 이렇게 넘겨주는 개념이에요. 이 it는 it은 go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exit 할 때도 it가 있죠. 출구, 비상구가 됩니다. or은 사람 전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 traitor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go over이죠. give over입니다.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에게 정보를 넘겨준 사람, 정보를 팔아먹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배반자 또는 반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personality traits 그러면 뭐예요? 성격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admirable trait, like honesty, 정직, 성실이라고 하는 훌륭한 특질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남자를 뭘로 봤다? 배반자, 반역자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socialist cause 그러면 사회주의 대의에 대한 배반자로 그를 생각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부인을 했대요. 뭐를? 그 여자가 반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문이죠. 우리 중에 in our midst, 우리 중에 뭐가 있다? 반역자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단어들도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업을 들으신다면 반드시 2번, 3번을 복습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 향상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